이 위기를 잘 넘기면 반드시 될 거야. 정말 신기한 건 그 14일 동안 몸이 확 바뀌는 거예요. 4주 동안 정체되어 있던 것이 14일 동안 다 변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조성입니다. 마인드 파워 다이어트.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정체기 오시죠? 정체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로봇인 줄 아신가 봐요. 제가 뭐 정체기 없이 직진으로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막 울면서 정체기를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오피셜한 공식적인 바디 프로필만 거의 한 10번 정도 찍었는데 매년 찍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정체기가 정말 많이 왔죠. 그리고 힘들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힘든 순간, 누가 뒤통수를 치거나 배신을 하거나 빚이 정말 많아지거나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더 플러스 썼을 때 제가 하루아침에 옥탑방에 가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몸짱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하는데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몰아붙입니다. 그때 오히려 정신일도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오히려 더 짧은 기간을 뒀었던 것 같아요. 6주 몸짱 프로젝트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제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새벽부터 강의를 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몇 시에 왔냐면 제가 그때 대치동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강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제가 밤 12시가 넘어서 왔거든요. 밤 12시가 넘어서 오면은 또 강의 준비를 해야 돼요. 강의 준비를 하고 자면은 거의 2시에 잡니다. 제가 몇 시간 자요?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죠. 근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조금 자고도 계속 살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근육이 생성이 되려면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계속 정체기가 온 거예요. 4주 동안 제가 빠져야 되는 목표 킬로그램이 있으면 그 킬로그램에 정말 다다르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주 프로젝트를 했는데 4주가 지났는데 정체기가 계속 있으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려고 했었던 목적, 이걸 왜 하려고 했었는지가 정확하게 있었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위기는 신의 선물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래, 위기는 신의 선물이지. 그래, 이걸 잘 넘길 수 있어. 이 위기를 잘 넘기면 반드시 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14일이 남았죠. 14일이 남는 동안 그래, 몰입을 한번 해보자. D-Day 14일부터 시작해서 D-Day 14, 13, 12 매일매일 일 컬러감 있는 A4 용지에 매일 기록했어요. 기록도 굉장히 크게 썼습니다. 좀 더 저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거는 몸무게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존중감, 다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썼는데 정말 신기한 건 그 14일 동안 몸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14일 동안 기적을 체험했어요. 4주 동안 정체되어 있던 것이 14일 동안 다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4일 이후에 사진을 찍으면서 몸의 변화보다도 제 안에서 그래, 난 할 수 있어. 내가 5년 뒤에 집 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어. 저에 대한 어떤 다짐이자 이 결심을 몸으로 먼저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방이 가장 빨리 빠지는 방법은 공복유산소입니다. 공복유산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복유산소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기 싫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하기가 싫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고 내가 적으면 그 답이 누구한테서 나올까요? 나 스스로한테서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추운 거를 싫어해요. 근데 제가 그때 추워서 나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춥고 거기까지 뛰어갔다가 오는 시간,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고 그 이유 때문에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해결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번뜩 들어왔던 생각이, 아, 집에 자전거를 두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자전거를 두면은 내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따뜻한 집에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집에 자전거를 둘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자전거를 사면서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섹시 바이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섹시 바이크라고 이름을 붙인 순간 그 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섹시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죠. 동시에 뭘 했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토니 로빈스의 세미나를 들으면 굉장히 기운이 났거든요. 토니 로빈스의 세미나를 계속 들으면서 공복유산소를 한 거예요. 공복유산소를 하고만 내려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복유산소를 너무 즐기게 된 거죠. 끝나고 내려올 때마다 오히려 기분이 뿜뿜 완전히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체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하면 내가 뭔가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 하기 싫을 때 내가 왜 하기 싫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충분한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액션을 즐길 방법을 찾으시면 충분히 정책이든 하기 싫은 것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스토리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충분히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섹시 바이크가 아직도 있거든요.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땐 탑니다. 오히려 기분이 업되는 수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죠.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정책이 없는 다이어트 화이팅!